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3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죠.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표심, 이것이 여권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권 대선 후보들은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원팀이 되어 흔들림 없는 실천과 유능한 실력으로 국민께 부응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죠.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환골탈퇴하리라 믿는다.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다가 다양성이 존중받고 서로를 배려하여 성숙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민주당이 되길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송영길 대표는 범친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은 뭐 개파색이 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개파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보면 범친문 계열입니다. 그런데 우원식 의원이나 아니면 홍영표 의원, 이 순서대로 친문 색채가 강하죠. 그런데 친문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하고 0.59%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 사이에 결국 친문 후보와 범친문 후보 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친문 일색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친문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컵에 반 정도 물이 남아있을 때 반쯤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친문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쪽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이 얘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첫날 회의를 했죠. 첫날 회의에서 벌써 첫날 회의서부터 뜻이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친문 색채가 조금 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석 최고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민 의원 경우에는 완전 친문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최고위원들 5명 중에 뭐 대부분이 다 친문 후보들이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다면 친문의 위력이라는 것이 아직도 여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연 민심과 당심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걸 보고서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 간의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 1등을 했으니까 최고위원 중에서 김용민 의원과의 사이에 굉장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송영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겠다. 국민 소통을 강화해서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얘기는 민심과 당심은 좀 다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같다고 하면 굳이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거나 국민 소통을 강화할 이유가 그다지 없는 거죠.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민심과 당심이 많은 괴리가 있다,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왜 민주당은 맨날 세월호에만 관심을 갖느냐고 얘기를 하더라, 이걸 전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질책을 아들로부터도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송영길 대표는 앞으로 결국 당심을 민심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가능성, 제가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송영길 대표 자체가 원래 약간 좀 돌출적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렇게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민생개혁을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 검찰개혁 특위가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가 내실 있는 진용을 갖추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부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이후에 여론을 수렴하여 이게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얘기가 있죠. 그것을 계획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 또 당심, 민심이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고 분리된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권장되어야 한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는 감내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사실은 당심에 따라서 최고위원 후보로서 1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민심과 당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송영길 대표와 상당한 정도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자, 민심과 당심은 정말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그거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뽑은 데 이어서 이제 대표 경선을 한다고 사실은 굉장히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4월 26일부터 30일.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난주가 다 포함된 이때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2.9%포인트, 그 전주 일주 전보다 2.9%포인트 하락한 27.8%고 그럼 이거는 하락은 어디가 주로 주도했느냐? 중도층에서 2.3%포인트 하락, 진보층에서 4.8%포인트 하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2.9%포인트가 하락했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디냐? 일주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해서 긍정평가가 33%가 됐습니다. 부정평가도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0.4%포인트 하락해서 62.6%가 됐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다 리얼미터가 이 정부 들어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난 일주일 동안 대표 경선을 한다고 전국을 순회해가면서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이 이런저런 호소를 많이 했지만 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지역방송이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당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혀 뭐 유지도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민심이죠. 민심이 이 민주당 대표 경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민심과 당은 뜨거웠는데 민심은 차가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느 대선 주자한테 유리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당내에 많다 보면 결국은 민심을 따라가기 위한 당의 노력 같은 거는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 혼자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민주당과 경쟁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서광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물론 국민의힘도 잘해야 하죠. 이러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받아야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 우리가 자강한다. 우리는 이제 뭐 4.7 보궐선거도 이기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탠스를 유지해 가겠다라고 또 오만하게 나가면 뭐 결국 국민의힘도 떨어지고 민주당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당심과 민심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먹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친문 권리당원들의 목소리 이게 이제 과다대표되고 있다 이런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에서는 친문 계파색이 조금 옅은 사람이 대표가 됐고 최고위원들은 친문 계파색 그대로 최고위원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의 뭐 실제 숫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절반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절반 정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어차피 당내외를 통해서 지금 뭐 1, 2위 당 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1, 2위를 다투고 있고 그 다음에 당내에서 따지면 압도적 1위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문과 어차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친문들이 당내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또는 그 비중이 압도적 다수가 아니다.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당내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을 봐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도 그 본인 개인적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의 하여튼 서광이 비쳤다. 그동안에 우려하던 상황은 아니다. 당내에서 친문이라는 벽을 내가 정말 돌파하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당에서는 친문의 영향력은 막강한 거야 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의 좌절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9월 9일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약간은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친문 후보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나오더라도 친문 홍영표 의원처럼 정말 진짜 친문인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한테 약간의 하여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리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정세균 전 총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뭐 김두관 의원 그 다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 파다하거든요. 그럼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글쎄요. 뭐 그건 이제 나와서 일단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이렇게 드러나 수면으로 들어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한테 상당한 정도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번 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